네, 여러분 경상남도 양산입니다. 이게 경상남도가 다녀보니까 땅이 넓어요. 제가 지금 김해 이상열 후보를 만나고 양산의 윤정훈 후보 만나러 오는데요. 이게 김해와 양산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선거 사무실을 뭐 사람 없는 허벌판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심 한가운데 되게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김해의 한 도심에서 양산의 한 도심까지 1시간 걸려서 달려왔습니다. 예. 우리 윤정훈 후보 아들 우리 청년아미고, 예, 청해입니다, 청해. 아주 든든한 우리 청년아미고입니다. 자, 올라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윤정훈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김해에서 달려왔습니다. 1시간 걸리네요. 예, 양산을 예비 후보입니다. 윤정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양산의 기부왕 윤정훈 이렇게 프레카드를 바꾸셨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이 시민들께서 양산 시민들께서 붙여주신 명예로운 호칭이다. 왜 그걸 안 쓰냐 그랬더니 그새 바꿨네.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부왕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예. 무슨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길래? 자, 우리 윤정훈 후보는 제가 여기 한번 왔었기도 하고 또 우리 뉴페이스 토크 배틀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윤정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양산을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윤종훈입니다. 양산 동료 시민들의 의견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고 또한 양산 동료 시민들의 역량만큼 뛰어난 정치는 없습니다. 늘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치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제 막 사무실 열고 난 얼마 후라 가지고 저 소통나무 있잖아요. 윤정훈의 소통나무에 이파리가 별로 없었어요. 저 청해 어디 있어? 우리 윤정훈 후보 아들인데 제가 사실 윤정훈 후보보다 그 아들 청해를 더 좋아해요. 네, 청해가 원래 윤정훈 후보의 호라 그러더라고요. 그 호를 지 아들 이름으로 붙였어. 우리 윤정훈 후보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시민들의 의견만큼 중요한 게 없다. 시민들의 명령만큼 무서운 게 없다 이랬잖아요. 그저 시민들의 명령 아니에요. 저 이파리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 띄워보니까 어때요? 뭐 피부로 느끼지만 뭐 여기가 어차피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사시는 양산 지역이고. 문재인이가 여기 살아요? 아유 삽니다. 이런 아직도 안 추천했어? 못 추천했습니다. 이런 참네 정말. 어째 보면 사람도 격이란 게 있고 국가도 격이란 게 있습니다. 요즘 이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도 격이란 게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경호원이 65명이나 붙어 있는데 그래서 퇴직하고 책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 격이 뭡니까 이게? 교사는 교사의 격이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격이 있듯이 격을 갖추어 살았으면 싶은데 요번에 이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이 지역의 격만큼은 제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예. 그냥 무작위로 세 분의 의견을 여기 갖다 주셨어요. 차례차례 같이 봅시다. 꼭 당선되셔서 지역사회 중앙정치 무대에서 정치 풍토를 확 바꿔주세요 하셨는데 윤정훈 후보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의 중앙정치 무대 여의도판이라고 하는 게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국회 여의도에 진출하면은 어떻게 바꿀 건지 이게 명령이니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요즘 보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오고 난 뒤에 어제 아래 또 뉴스가 또 국회의원의 세비를 우리 중산층 소득에 맞게 하자. 너무 많이 준다. 근데 이런 말을 솔직히 제가 지금 제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게 특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 이 의정활동으로 받는 그 세비만큼은 의정활동만 쓰지 그 세비 받아고 절대 저는 생활비로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부터 의정활동으로 쓴 세비 외에는 반드시 국가에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는 딱 지키겠습니다. 네. 그 세비를 생활비로 일단 집에다 다 갖다 주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정치활동은 또 후원회를 또 따로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정치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봉투 받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윤정훈 후보는 그래도 국민이 주시는 의정활동 하라고 주는 세비거든요. 이게 월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비라 그러는 거예요. 월급이 아닙니다. 의정활동 잘 하라고 주는 국민의 세금을 의정활동 하는 데만 쓰겠다. 그리고 혹시 남는 게 있으면 국고로 반납하겠다. 예, 그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이게 1호 공약입니까? 그거는 뭐 공약이라기보다도 정치를 시작하면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상황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공약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공공적인 약속이 공약이에요. 지금 공개적으로 우리 양산 시민들한테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한테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게 공약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서민의 고통을 아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성정이 강하신 분 꼭 당선되시기를 하셨는데 서민의 고통을 안다는 거 진짜예요? 고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오면서 그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어머니께서 늘 하신 말씀이 니는 베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늘 저한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실전의 시작이 됐는데. 아니 보통은 베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어르신들이 하는데 아니 뭐 베풀 게 있어야지 이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근데 베풀어 보니까 또 물질적인 기부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또 심리적인 치료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상담도 해주고 그것도 기부가 될 수가 있고 저는 기부의 시작을 물질적 기부부터 했지만 근데 그것도 어머님이 하라고 하다 보니 좋은 게 뭐냐면 기부를 하다 보면 기부하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양산에 거주한 지 23년 됐는데 늘 어차피 기부를 하다 보면 서민, 약자,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그런 곳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그분들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래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기부를 하고 사회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좀 더 큰 기부를 해보고 싶다.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잘 해결 못하는 일을 내가 앞장서서 지역의 해결 사항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려면 이 정치를 해야겠다. 더 큰 기부. 그래서 저는 서민들의 마음을 잘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현안이라고 하는 더 큰 기부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럼 뭘 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양산 을 지역의 지역 현안이 어떤 게 있어요? 우선은 전체 양산 시민 36, 7만의 인구 중에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약 9만 5천입니다.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 그러고 또 이게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와도 사실은 양공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의 변동폭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이 저로 이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 위협이 많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청과 좀 멀어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사항은 저 산대동 같은 경우에 부산 한번 가려고 그러면 버스 타려고 그러면 할매들이 적어도 2-3시간은 소비를 해야지 부산을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당선된다 그러면 골목골목에 산 넘으면 부산 아니에요? 산남 부산 맞습니다. 10km 걸립니다. 근데 거기를 2-3시간 걸려요? 위에서 뭐 마을버스 오는데 20분 걸리고 요 중간에 갈아타고 이러니까 요런 조그만한 그 시민들이 발에 움직이는 것부터라도 고쳐서 이거라도 우선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그 돈 많이 드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관심만 가지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같은 양산에 살면서 왜 우리가 소외됐다고 느낌을 받는 거는 정책적 좀 우리가 불편한 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나동현 시장이 잘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잘 못하는 거 세 가지 부족하겠지. 자, 근데 우리 저 기부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우리 윤정은 후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지 뭐 하지 이런 거 보니까 고성국 TV가 맨날 기부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윤정은 후보 만나려고 지금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영도에서 김해 거쳐 갖고 왔거든요. 예, 그래 와가지고서 지금 이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선거 때는 후보가 제일 약자예요. 누굴 만나든지 간에 배꼽 인사를 해야 되거든. 선거 지난 다음에 지가 센 줄 알아. 그런 사람 4년 후에 꼭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서민 고통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해놓고 난 다음에 성정이 강한 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어붙이고 웬만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지키고 이런 뜻 같아요. 그럴 자신 있어요?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아니 뭐 증거를 내놔야지. 제가 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제 고향이 부산 감천의 문화마을입니다. 근데 그 없는 집에서 이까지 올 때는 그 판잣집 동네예요. 전문 용어로 판잣집입니다. 그 판잣집 동네인데 거기 이제 피난민 시절에 만들어진 동네인데 거기를 완전히 재개발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벽화처럼 이렇게 벽화마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화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또 명소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이긴 해요. 자, 감천. 거기서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회사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청정냉동을 운영하기까지는 그런 깊은 뿌리 같은 성정이 없었다면 못 옵니다. 온갖 어려움이 사람은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항상 맞이합니다. 근데 저는 고난과 역경은 나는 극복의 대상이지 거기에 굴복의 대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한테 누구나가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겪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거기 좌절해버리면 못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생길 때는 항상 늘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극복의 대상이지 결코로 이것을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정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윤정은 후보 좀 조사했더니 겉으로는 기부왕이야.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이름 명예로운 호칭 기부왕.
뒤로는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다 경쟁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윤종훈과 붙었다 그러면 그쪽에서 먼저 겁부터 먹는데 이게 끝까지 밀어붙인대요. 포기한 적이 없고. 요즘 손흥민이 얘기해서 유명한 말 있잖아.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윤종훈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윤종훈을 믿으셔도 돼요. 자, 근데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제가 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 의견인가 질문이 훨씬 더 그 전국을 찌르시는 것 같아요. 기부천사 윤종훈 말씀도 잘하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꼭 당선돼서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오실 때 내가 박사님 보고 제발 질문지 좀 달라 했습니다. 이거 질문지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잖아. 질문 더 드려요? 저기 갖고 와서? 질문지가 없으니까 항상 마음이 초조합니다. 무슨 질문 할지 모르니까 예. 답을 해야 되는데 초조하게 지금도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 TV가 뉴페이스 토크 배틀이라고 새로 정치권에 도전하는 신인들 방송도 별로 해본 적 없고 정치도 좀 해본 적 없는 분들을 주로 모시고 토크 배틀 하는데 완전 스타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생활용 언어로 얘기를 해서 그래요. 이게 정치판에 들어온다 그러면 왠지 좀 먹물들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도 평소보다 더 점잖게 하려고 그래. 더 무게 있게 하려고. 근데 이 윤종훈 후보는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뭐 할매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그대로 생활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정치 언어가 돼야 돼요. 저 정치판, 여의도 정치판 보면 하는 짓은 진짜 개차반이야. 말만 근데 번드르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면 저자는 저 말 뒤에 뭘 숨기고 있나? 우리가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게끔 지난 우리 한국 정치가 그렇게 돼왔거든. 근데 윤종훈이 하는 말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 뒤에 무슨 복선을 깔고 있나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사람 말 그대로 들으면 돼요. 그 점에서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을 잘 전하면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종훈 말 잘하는 건 맞아. 인상도 좋으시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보고 하신 말씀이 니는 났을 때 어찌나 못생긴데 나도 젖을 못 먹겠다 이거라고. 너무 못생겨가지고 짱구에 코는 뭐 들창고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니 놓고 이래 못생긴 나도 젖을 못 먹이라 이거 미안해서 젖을 못 먹겠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 얼굴이 좀 좋아진 게 이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정치판에는 참 그 여러 가지 이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정치판에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 중에. 근데 윤종훈을 보더니 야, 인상 좋다 그러더라고. 우선 사자가 없대. 사땡 기운이 없고, 그리고 보통은 왜 정치인이나 공직에 높은 사람들은 갑옷을 서너 개 입고 다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40년 했는데 정치인하고 대담할 때 진짜 어려워. 왜냐하면 갑옷을 하나씩 벗겨내야 진짜 그 속에 있는 알몸뚱이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있는 얘기를 해드려야 방송의 의미가 있죠. 근데 윤종훈은 벗길 필요가 없어. 갑옷을 하나도 안 입고 다녀. 그런데 인상이 참 좋은 인상이다. 삿된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얼굴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아까 양산의 현안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역시 교통 문제, 그리고 양산이 가불 지역으로 돼 있는데 역시 신도심과 구도심 간에 네. 그 많은 그 차이로 인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평과 또 상대적 박탈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고, 국회로 가면 무슨 일부터 할 거예요? 입법적인 사항도 있고 국회의원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면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게 되면 입법적인 사항은 서민 발목 잡는 법령 같은 거. 네.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자산유동화법. 저거 반드시 자산유동화법. 자산유동화법. 네. 이제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뭐 자영업자들 때 IMF 때 오고 나는데 자영업자들이 부도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집 가격이 떨어지고 못 가게 되면 뭐 경매도가 끝을 내줘야 되는데 이 자산유동화법이 생기면서 네. 집을 맡겨놓고 대출을 받았는데도 대출 금액이 남아있으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아하. 예. 뭐 집까지 다 팔았으면 이거 풀어줘야지 사람 다 제 인생을 살 건데 이게 평생을 잡고 다니니까. 이거는 여러 번 실패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 풀어줘야 된다. 거기에 지금 그것 때문에
평생 자기 앞으로 핸드폰만 사 천지로 있습니다. 지금. 아하. 안 돼요. 본인 앞으로 뭘 못하니까. 그렇지. 보통 경우는 이제 빚을 탕진하고 나면 10년, 뭐 5년 이래가고 다 탕감을 해주고 없애버리지거든요. 지금 자산 유동화법 때문에 커플들과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이거 제일 먼저 바꿔야 됩니다. 가끔 보면 말이에요. 그 어디 가나 현찰로 계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맞습니다. 자기 명의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카드도 안 나오니까 근데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민생 대사면을 하면서 그 중에 신용 사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의 그 소액 연체인데도 석 달 이상 그 이자를 못 내면은 바로 금융기관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이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순간 거의 모든 발목이 다 아무것도 못 잡히는 합니다. 거야.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경우에는 다 갚으면 털어주자. 갚아도 안 털리거든. 이 신용불량 기록이라고 하는 게 끝까지 쫓아다녀. 그래서 이자 은행에 가서 보통 사람들이 5%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불량자로 딱 돼 있으면은 10%, 20% 부르는 대로 대출을 받아야만 되는 거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용불량 문제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번 특사하자, 사면하자.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경우에 별것도 아닌 작은 실수인데 실수는 실수야. 그래서 징계받잖아. 그럼 이게 인사고과의 인사카드에 그냥 기록이 되면 이 사람은 절대 승진이 안 돼. 다른 동료들 승진돼도 2년, 3년간 꿇다가 결국은 사표 쓰고 나와야 돼. 그런 그 징벌과 관련된 대사면도 한번 하자.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을 잘 살게 만들고 국민이 흥나게 만드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옥죄이는 식으로 그동안 했거든. 네, 맞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 됩니다. 조그만 보이면 생활 속에서 하다 보면 다는 몰라도 내 눈에 내가 느끼는 것만큼은 지금 시민이 불편하다 싶을 때는 항상 꼼꼼히 적어놓습니다. 이 적어놓은 게 이제 가서 할 일인데 여러분들이 꼭 뽑아줘야지 다섯 열 몇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꼭 뽑아주셔야 됩니다. 20세기 후반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적인 정치의 트렌드 흐름이 생활정치 쪽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저 종북 주사파 김정은 정권하고의 마지막 이념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거대 담론의 전쟁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제가 고성구 TV에서 매일 논평하는 게 바로 그 거대 담론 수준의 평론 논평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것만 해가지고서는 국민들이 힘들거든요. 그럴 때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하고 있는 민생 행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종훈 후보도 바로 그런 거를 하겠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장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청해 때문에. 제가 윤종훈보다 더 좋아하는 청해 때문에. 잠깐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예비후보 윤종훈의 아들 윤청해라고 합니다. 혹시 저 윤종훈이 마음에 안 들면 청해보고라도. 아버지 윤종훈 어떤 사람? 예전에 한번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 예. 불도저 같은 사람입니다. 뭔가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이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사람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이 다를 때는 그래서 좀 많이 부딪히긴 하는데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좋은 방향을 찾아서 최대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생각이 다르면 되게 윤종훈 후보가 양보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바쁘거든 지금 선거 뛰다. 그러니까 청해 하자는 대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요. 우리 저 자식으로서 또 젊은 MZ 세대로서 우리 윤종훈 이런 사람이다.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조금 뭐 고지식한 면이 있으시긴 한데 그래도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고민 많이 하시고 그 신념을 가지시고 앞으로 묵묵히 나가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뭐 보기에 조금 자기랑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묵묵히 다격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마 추후에는 뭐 다들 알아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몇십 년 같이 살아보니까 저도 어릴 때는 조금 저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부모가 되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지금 많이 통감하고 있고 지금은 되게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청해는 우리 청년아미고 또 아주 활동적인 이 단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봤어요. 끝나자마자 아버지 그리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자, 윤종훈 후보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예, 양산을구 주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의견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고 시민의 역량만큼 더 나은 정치는 없습니다. 늘 말했듯이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 가겠습니다. 옛말에 성긴 소나무 숲에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지고 나면 숲에 바람 소리가 남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성긴 대나무 숲에 있는 사람이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늘 같이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멋진 말을 했는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예, 바람은 지나가지만 나는 이 숲을 지키는 대나무처럼 산다. 예, 그런 말씀이십니다. 배고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 밥으로 경남 양산을입니다. 윤정은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